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영상을 시청해주면 됩니다. 우리 PPT 모습이 또 좀 바뀌었다, 그죠? 배우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고, 오늘부터 수업 내용 굉장히 조금 어렵고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라서 꼭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옷차림과 의복 마련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기억 안 나겠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옷 이렇게 디자인 요소 맞춰가지고 뭐 옷 그리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지도 기억납니까? 얼굴 길이 재고 막 턱 길이 재고 나는 얼굴 형태 이렇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단원에서 옷차림과 자기 표현이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105쪽 의복관리와 재활용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관리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의복을 입고 세탁하며 입지 않는 의복을 버리는 모든 행동이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오늘 수업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원의 이름은 의복관리와 재활용입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의 수업 계획. 자, 가정 수업은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금 곧 있으면 이번 주부터 홀수 친구들이 등교를 시작하죠. 그러면은 짝수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듣다가 그 다음 주에는 짝수 친구들이 등교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 단원과 오프라인 단원을 다르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의복 관리와 생애 설계 단원을 배울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수업 때 뭐 배웠었냐면 재난재해 첫 시작에 이런 거 안전과 관련된 거, 가정 내 안전과 관련된 거 배웠었고요. 자기관리, 생활자원과 시간관리 배웠고, 그 다음에 소비생활, 청소년 소비자와 소비자 문제와 해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의복관리 배울 거란 말이죠. 자, 요게 다 기말고사 범위예요. 원래 기술과정은 지필고사를 안 치고 수행평가만 하는 과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수행평가 할 시간이 없겠는 거예요. 실습할 시간도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말고사 지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요 범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부터 오늘 한 내용까지 쭉 다 열심히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평가는 기말고사 수행평가 50%로 나누는데요. 지필고사가 50%, 그 다음 수행평가가 가정 부분이 30%, 기술이 20%로 합산이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꼭 빠지게 되면 요 수행평가 점수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꼬박꼬박 잘 올 수 있도록,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 의복관리 단원은요, 배우는 내용이 많고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당연히 선생님이 많이 내겠죠. 오늘 과제 미리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늘의 배우는 내용 똑같이 필기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빈 종이와 필기구 되겠습니다. 이거 준비 다 됐나요?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지금 빨리 가서 빈 종이와 깨끗한 종이, 그 다음에 필기구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꽃 이름은 바로 낙팔꽃입니다. 자, 그럼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할미꽃이에요. 자,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너무 예쁘죠? 은방울꽃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건 독초예요, 독초. 잘못 섭취하거나 만지면 독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쁘다고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꽃은 뭘까요? 수국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꽃, 수국이죠. 그럼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백합? 아닙니다. 자, 힌트. 우리는 이 꽃의 씨 껍데기를 쓰게 됩니다. 사용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꽃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자, 모르겠죠. 세 번째. 이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네 번째. 문익점 스님. 그렇죠. 답은 바로 목화입니다. 목화, 솜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꽃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화꽃이에요.
자, 우리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모카를 채취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꽃송이 송이에 하얀색 실처럼 솜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손으로 톡톡톡톡 따는 거예요. 자, 이 딴 솜은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가 이렇게 콸콸콸콸 붓고 있죠. 펼치게 됩니다. 펼친 이유는 건조시키는 거예요. 얘네가 습기를 엄청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리는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자, 여기 안에 알고 보면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카씨 안에 들어있던 씨앗을 뺐어요. 요즘에는 기계가 있어요. 씨앗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기계에 모카솜을 넣으면, 건조된 모카솜을 넣으면 이렇게 탈탈탈탈탈탈 지나가면서 밑에는 씨앗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모카솜에 나뭇가지나 먼지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기계에 집어넣으면 바람에 이렇게 모카솜을 빠르게 날리는데 그 날리는 과정 중에서 가벼운 모카솜은 날아가고 뭐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은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 정리 과정을 거칩니다. 엉켜있는 모카솜을 빗질을 이렇게 탕탕탕탕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가지런히 한결대로 이렇게 모카솜이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카솜을 결을 정리해주면 예쁜 모습으로 훨씬 옷을 만들어 입기에 좋게끔 변화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을 뽑아서 모카실, 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수영장 가기에는 어떤 옷차림이 적절할까요? 당연히 이런 옷차림이 적절하겠죠. 학교 가기에는 어떤 옷차림이 적절합니까? 요런 옷차림이 적절하겠죠. 물론 디자인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옷의 소재만 보고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옷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옷은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과정 동안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섬유, 즉 모카솜이라면 모카솜에서 여기서 실을 뽑아내죠. 그러면 이 실로 옷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천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옷의 인생 과정에서는 환경과 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생산 과정에서 모카솜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초제와 농약 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공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기름이나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죠. 또 공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는 이 옷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오염된 물들, 염색하기 위해서 만든 물들 또는 씻어내기 위한 물들, 다양한 더러운 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대기 오염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지구 환경에 굉장한 오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옷을 입었으면 또 빨아야 되겠죠. 그럼 세탁하기 위해서 세제를 쓰고 섬유 유연제를 쓰고 표백제를 쓰는데 이런 것들 또한 물로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수질 오염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화학약품들이 몸에 닿으면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옷들이 버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땅에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립하게 되면 이게 썩으면서 당연히 그 썩은 물들이 토양을 굉장히 오염시키게 되고 또 반대로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태우게 되면 당연히 대기 오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서 옷의 섬유의 종류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섬유의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몇백 가지가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 오늘 다는 못 외우고 생활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대표적인 섬유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생활 문제, 겨울에 아끼는 니트 스웨터에 음식물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했어요. 근데 놀려고 꺼내보니 옷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이만큼 쪼매내진 거야. 애기 옷처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탁을 직접 하게 되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을 잘 배우고 나면 이런 문제들 안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옷을 빨래하기 전에 의류 소재의 품질 표시 라벨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불량으로 표시된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품질 라벨을 잘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 이게 무슨 말이야? 폴리에스터가 뭐야? 뭐가 뭐야? 아크릴이 뭐야? 이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섬유의 이름 또는 촉감만 만져보고도 어떻게 관리할지 알 수 있도록 섬유 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 의복 사용 목적에 맞는 소재를 선택 가능하고요. 또 의복에 손상 없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오래 입을 수 있어서 폐기물이 적게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환경에도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의복의 소재가 되는 섬유의 종류와 특성을 나열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 배우고 나면 옷의 손상을 줄여서 오래 입는 법, 또 필요 없는 옷을 구입을 줄이게 되는 법, 그리고 환경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까지 다 익힐 수 있겠죠. 자, 총 섬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천연,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인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섬유인데요. 오늘은 천연 섬유, 면마, 모견 배워볼 거고요. 인조 섬유에는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천연 섬유인데요. 천연,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식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동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마, 모견 총 4가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라는 것은 옷의 원료가 되는 것인데요. 즉 가늘섬, 밧줄류, 줄류자, 가는 줄, 뭐예요? 바로 실이 됩니다. 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입는 거 바로 면 티셔츠죠. 이게 바로 면 섬유로부터 만들어낸 건데요. 자, 이제부터 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빈 노트 종이를 4분의 1로 접었다가 펴면 4칸이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오늘 수업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필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필기를 될 수 있도록 종이를 4분의 1칸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필기 준비됐죠. 자, 선생님이 필기하세요 하면 필기하면 됩니다. 자, 미리 알아둘 내용 첫 번째. 자,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이걸 되돌아 오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무줄과 운동화끈 중에서 둘 중에 뭐가 탄성력이 높아요? 바로 그렇죠. 고무줄이 탄성력이 높아요. 근데 즉 탄성이 높으면 구김은 안 생긴다. 원래대로 잘 돌아오기 때문이죠. 원래대로 잘 안 돌아오는 애들만 이렇게 꾸깃꾸깃 구김이 잘 간다라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물질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로 대부분 세탁할 때 쓰는 세제들은요,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영역에, 염기성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요. 산성은 주로 우리가 시큼한 거, 레몬, 오렌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산성은 주로 섬유 유연제고요. 알칼리성은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탁 세제를 하는 건데요. 이 알칼리성의 약한 물질들은 우리가 중성세제라고 하는 따로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흡습성이라는 것은요, 습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수증기들을 얼마나 잘 머금을 수 있는가를 흡습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기하세요. 가운데에 면섬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면섬유의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똑같이 필기하면 됩니다. 자, 이 모카솜으로부터 만들어진 면섬유는요, 흡습성이 좋아요. 얘는 왜?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나 수분을 잘 빨아들여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흡습성이 좋다. 자, 위로 화살표를 합니다. 위로 화살표를 한다는 건 강하다, 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열과 알칼리와 햇빛에 강합니다. 즉 햇볕을 보고 자라니까 열에 강하고요. 또 햇빛에도 강하고요. 알칼리성에도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칼리 세제를 쓸 수 있으니까 물세탁, 일반적인 세탁 세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물세탁 가능하고요. 열에도 강하니까 어떻게 돼? 다림질 가능해집니다.
탄성은 근데 약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탄성이 약하면 뭐가 생긴다 했죠? 그렇죠. 구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옷을 만들어낼 때 구김 방지 가공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이런 면섬유로 어떤 것들 만들어내? 속옷, 티셔츠, 타월 등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말고 검은색 글자로 표시된 것들만 그대로 필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필기는 끝납니다. 이해가죠? 자, 진도가 너무 빠르면 영상을 잠시 정지해놓고 필기 따라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섬유, 마섬유라고 얘기를 해요. 마섬유는요, 마라는 식물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대마초라고 하는 마약물 들어본 적 있죠? 이 대마초라고 할 때 그 대마인데요. 물론 우리가 환각용품으로 성분으로는 안 쓰고요. 섬유용으로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재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른 대마는요. 이렇게 꺾어요. 이제 다 만들어지면 다 자라면 이렇게 꺾죠. 꺾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삶아요. 한번 증기에 찝니다. 그러면 이렇게 쪄진 것들은 물기가 축축하겠죠. 그럼 어떻게 얘네를 바짝 말려요. 건조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건조된 것들은 요 삶을 어떻게 하느냐? 잘게 찢어요. 이런 것들을 삶재기라고 하는데 삶실이 될 수 있도록 잘게 찢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짠 실을 이렇게 물레에다가 돌려가지고 실처럼 감습니다. 물레질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삶을 배틀에 놓고 가로 세로로 엮어가면서 직물, 즉 천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옷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공장에서는 이렇게 배틀 기계가 이렇게 천을 크게 짜줍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에 우리가 만드는 염색까지 다 마치면 린넨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입니다. 여름철 옷감에 많이 쓰죠. 자, 두 번째 필기하세요. 마섬유입니다. 가운데에 마섬유 쓰면 돼요. 마섬유도 똑같이 식물이니까 흡습성이 좋은데 얘는 심지어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해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통기성,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빨리 말라요. 그래서 건조할 때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얘도 아까 목화솜과 같이 열과 알칼리, 햇빛에 강해요. 알칼리에 강하니까 무슨 세탁 가능해? 물 세탁 가능하고, 열에 강하니까 뭐가 가능해? 다림질 가능합니다. 자, 탄성이 떨어지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없어. 그럼 뭐가 많이 생겨? 구김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김이 덜 가도록 요즘에는 구김 방지 가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처리하기도 한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통기성이 좋고 막 바람이 잘 통하고 흡수성도 좋으니까 여름철 옷감이나 셔츠에 많이 쓴다라고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필기 끝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비단, 우아한 느낌, 반질반질 광택 느낌 나는 거 바로 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견섬유입니다. 자, 견섬유는 누에고치가 만들어내는데요. 누에고치가 자기 집을 이렇게 지어내죠. 요 과정을 통해서 누에고치가 지은 집을 우리가 실로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실로 만들어? 자, 누에고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래서 녹이게 됩니다. 녹인 다음에 거기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가닥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 기구에다가 감아서 물레에다가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빙빙빙빙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이 계속 뽑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개의 실뭉치가 같이 엉켜 있어요. 자, 요렇게 돌리면서 실을 뽑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볶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닥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붙은 실들을 분리하는 실제기 작업을 거치게 되고, 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짠 거를 가지런히 정렬해서 풀을 묻히는, 그래서 조금 더 뻣뻣하게 될 수 있도록 풀을 묻히는 작업을 지나치게 되면, 자, 이것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교차하면서 천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아는 이렇게 비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견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견이라는 건 비단 견자예요. 비단을 만드는 섬유라는 겁니다. 자, 이 견섬유는 동물로부터 나온 거죠. 자, 흡습성과 보온성이 높아요. 자, 보온성이라는 건 따뜻한 성질이라는 거죠. 자, 얘는 근데 해충, 벌레와 열, 알칼리, 햇빛에 다 약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에 약하니까 물 세탁이 안 되겠죠. 또 열에 약하니까 다림질을 조심해야 됐고, 물 세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것을 따로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탁소에서 주로 하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고요. 집에서도 드라이 클리닝 세제를 통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견섬유는요, 탄성이 좋아요. 그럼 뭐가 덜 가요? 구김이 덜 간다라는 거죠. 광택과 촉감이 좋아요. 어떤 곳에 쓰이느냐? 우아한 블라우스, 여성용 셔츠나 스카프,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 또 한복 이런 곳에 쓰이게 됩니다. 요렇게까지가 세 번째 필기 끝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모입니다. 모섬유는 겨울철 옷감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양모예요. 양모. 양털입니다. 양에서 자라는 털을 깎아서 이 털로 우리가 옷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털을 깎아 놓으면 양털은 곧 자라게 됩니다. 그 양털 안에는 크림프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삐쭉삐쭉삐쭉 지그재그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탄성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요 꾸불꾸불한 거 안에는 공기가 머금어져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느 계절 옷으로 좋겠어요? 당연히 겨울철 옷으로 좋아요. 양뿐만 아니라 옛날에 민유리가 타려고 했었던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알파카도 모섬유의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필기예요. 모섬유입니다. 이 모섬유는요, 습기도 잘 머금는데 보온성도 높아요. 그럼 뭐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겨울옷에 쓰기 좋아요. 자, 탄성이 높으니까 구김이 덜 가고, 자, 아까 견섬유와 같이 해충, 벌레와 열, 알칼리, 햇빛에 약해요. 그럼 어떻게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고, 축용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축용성 때문이기도 한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모섬유는 겨울철 의류와 스웨터, 코트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 네 번째 필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축용성 설명해 볼까요? 축용성이라는 건 양모섬유는 알칼리성 일반 세탁 세제를 사용하면 물의 온도가 높거나 마찰이 가해지면 심하게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실생활 문제에서 나온 상황과 똑같아집니다. 그 이유는 얘가 삐죽삐죽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삐죽삐죽이 자기들끼리 엉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질을 우리가 축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 세탁하면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일부러 이걸 줄어들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바로 뭐라 하느냐? 펠트라고 해요. 요런 소재를 우리가 펠트라고 하는데, 얘는 양모를 일부러 줄어들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섬유 중에서 천년섬유 면마, 모견 배웠습니다. 대마할 때 마고요. 모 양모자고요. 견은 비단이고요. 면은 우리 아까 목화 요거 면마 모견 네 가지 이해가죠? 자, 오늘 과제 아까 배우는 내용 똑같이 필기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했죠. 특히 여기다가 이름 꼭 써서 이렇게 필기한 것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오늘 천년섬유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 강의도 똑같이 필기를 해야 돼요. 자, 필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다음 강의 들어봅시다. 질문 있으면 꼭 질문 문항에 남겨주세요. 수고했습니다.